네. 5월 20일 히스토와 19화로 찾아온 437 동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특별히 민호 씨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바로 그냥 소개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저희 게스트를 이제 첫 번째는 아니고 이제 한 세 번째인가요? 남성분 중엔 처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남성분으로 처음이고 네. 이제 감사하게도 히스토를 항상 애청해 주시는 네, 오늘 죄송한데 왜 낯가리시죠? 낯을 가린 게 아니라 저랑 친한 게 아니라 민호 씨 지인으로 오셨습니다. 네네네. 왜 둘이 이렇게 낯을 가리는지. 무례하게 소개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대한 준비하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를 항상 애청해 주는 진짜 친구, 고맙습니다. 네네, 지인 진짜. 나종일 군 네. 모셔봤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한 번만. 자기 소개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네. 저는 지금 여기 437 김민호 형이랑 같이 성남시 청년협의체에서 분과는 좀 다르지만 같이 활동하고 있는 나종일 AKA 올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아니요. 분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끼리. 그러면 주마다 한 번씩 만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그냥 운동도 좋아하고 서로 할 얘기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 좀 잘 맞습니까? 둘이? 네네네. 그래서 먼저 전화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같이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진행은 아닌데요. 빼놓을 수 없겠죠. 서로의 첫인상 살짝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호 씨가 먼저 하시죠. 저희가 종일 씨 우리 어떻게 만났냐면 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네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얘기를 한 건 처음에 시작한 건 술자리는 아니었지만 청년의 날. 청년의 날이라고 저번에 동디도 한번 저도 갔었어요 실제로. 분당구청 민호 씨 할 때 잠깐 갔었어요. 워낙 바빠서 이제 들리고 이제 찍먹을 하고 가긴 했지만. 네 맞죠. 어쨌든 그때 이제 종일 군이 와서 이제 그거는 저희 분과에서 이제 주최하면서 다른 분과 분들도 이제 도와주시러 오신 거죠. 종일 씨 분과는 안 하시고 그냥 도와만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그죠. 청년의 날이라는 건 문화기획 분과가 주최해서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거라서 네네네. 그래서 미디어 분과인 종일이는 이제 도움을 주러 온 거죠. 스태프 느낌으로. 근데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청년의 날이 다 끝나고 나서 같이 뒤풀이를 하러 가는데 종일이한테 제가 그냥 좀 말을 걸었어요. 민호 씨가. 근데 민호가 민호했네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나? 뭐 그런 얘기 했었나? 종일 씨는 정확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2차까지 같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끝나고 종일님이 이제 같이 집에 가자. 집까지 같이 걸어가겠다. 데이트네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좋네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 처음 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갔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저희가 잘 통했나 보네요, 확실히. 그 첫인상 민호 씨. 좀 종일 씨가 보셨던 민호 씨 첫인상은. 저는 그때 어땠어요? 딱 끝나고 처음 형이란 사람을 제 세상에서 인지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날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날은 아니고요. 그날을 맞는데 그때 그 분리수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 수습을 하고 일을 하고 나서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데 형이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 어디지? 막 이러는데 근데 귀엽다.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오지랖인가 막 그런 게 좀 있어서 알려주면 오지랖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왠지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길래 너무 찾았나 보다. 그런 어디지? 그때 태영이 형도 같이 있어서 그 남자 두 명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길래 같이 하셨던 분도 이제 헷갈렸다고. 그래갖고 헷갈리고 계시길래 저쪽이에요라고 알려주니까 그때 민호 형이 감사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그러고 나서 같이 그 뒤풀이 현장으로 가는데 그때 같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 형이 갑자기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상상되네요, 그렇죠? 갑자기 와서 잘 알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라 갑자기 와서 말을 걸길래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형이 저보다 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어려 보이죠. 막 동안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만하는 거 빼고는 뭐 어쨌든
전 인정합니다. 네. 그래갖고 또 굉장히 동안이고 그래갖고 막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나누는데 막 본인이 랩도 하고 힙합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막 유튜브도 하고 뭐 NFT 얘기도 막 해가지고 막 그래서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네,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때 1차 자리에서는 같이 못 있었고 한 2차쯤에서는 같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1차가 사람이 많았나 봐요? 네 그쵸. 1차 때 사람이 좀 많았고 그래서 2차에서 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3차로 같이 걸어가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둘이 간 거예요 그러면? 둘이? 원래 3명이었는데 3명이서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가는 방향이 둘이 좀 더 가까워서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참 걸어가면서 느낀 외계인 보듯이 좀 신기했어요. 조일 씨가 보시기엔. 제가 형이랑 만나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다니는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다니던 대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대학원이라 제가 성인 돼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계속 쭉 이어지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역들이 좁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좁다 보니까 근데 협의체 들어와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또 민호 형을 딱 보니까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맨날 얘기를 나눈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저 사람. 그리고 막 히스토아 들으면서도 참 하는 거 진짜 많다.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네요 민호가. 많은. 조일 씨는 근데 보통 스타일이 어때요? 약간 민호처럼 좀 많은 것들을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할 일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게 지금은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졸업을 해야지 이게 뭔가 빅 이벤트가 끝나는 건데 이벤트가 끝나는 건데 근데 굉장히 옆에도 막 보이고 막 요즘에는 협의체일도 하고 막 운동도 요즘에 좀 하는 편이라서 이게 좋네요. 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일을 지금 많이 소홀해졌고 해갖고 지금 좀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그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이라서 뭐야? 그래갖고 지금 엄마 미안합니다. 뭐 후회하시나요? 사실 뭐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쵸, 저는 더불어서. 진짜로 진짜 저는 히스토아 들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이렇게, 같아요. 신기하다. 저는 오늘 좀 히스토아 팬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려 반대로 좀 개선될 여지나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물어보려 했는데 되게 우호적이어서 사실 질문들이가 근데 아직 꺼내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치 맞아요. 하다가 자신의 악마를 드러내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죠. 다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조일 씨도 열심히 살고 있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너무 감사하게도 물론 이제 민호 씨도 성남이지만 조일 씨도 성남에서 홍대까지 오셔가지고 그죠. 너무 감사하게도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홍대 구경하니까 좋더라고요. 좀 밖에 좀 돌아다니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도 좀 나오면은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좀 원래 어렸을 때는 좀 20살 이전까지는 좀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방송 보거나 아니면은 뭐 만화를 보거나 막 이런 게 너무 그런 걸 많이 했어서 한 20살 되니까 한 고삐가 풀리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마시자 놀러 가자 이러는데 한 군대 갔다 와서는 또 다시 또 좀 집에 있는 게 편해지기도 했고. 그러면 보니까 선천적으로 좀 내향형이신 거네요? 저는 INFP.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위에서 살짝 봤는데 인사하실 때도 먼저 하셨고 보셨군요. 내향형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 진짜요? 그 반 정도 섞였다 느낌이었지. 엄청 내향형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화장실을 뵀을 때
딱 보고 동디다. 딱 느낌 딱 들어갖고 이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디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너무 고맙네요 진짜로. 진짜 고맙죠.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가 원래 네네. 저번 화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좀 두고 한 주 더 쉬었죠. 네네. 원래 2주 텀으로 했는데 한 주 더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컨텐츠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스즈메의 문단속 네네. 그때 당시에 말했었나요? 저희가 18화 진행하면서 아니요, 말했었죠. 아니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종민 나중에 씨와 전화라. 민호 씨와 제가 문단속을 보고 왔기 때문에 네네. 우리 2부 때는 그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네, 1부 때는 그다음 좀 얘기하면서 네네. 종민 씨도 같이 얘기하면서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민호 씨, 여전히 뭐, 바쁜가요? 여전히 비지해요? 여전히 비지하고 일단 상태는 되게 괜찮아 보여. 좀 피곤해 보이거나 뭐 쩌들거나 네네네. 누군가의 뭔가 어택을 받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어택 받고 싶어요? 그 게스트 오셨는데 서로 이제 비둘기의 상징처럼 비둘기 상징. 평화를 좀 유지하면서 평화의 상징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그냥 말은 비둘기의 그냥 상징처럼. 한국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약간 요즘 근데 요즘 좀 컨텐츠 때문에 좀 많이 바빴던 것 같고 7월달에 제가 자격증 시험이 2개가 있어서 네. 어떤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 자격증이랑 그렇죠. 그건 알고 노인 있습니다. 지도사 그건 처음 듣네요. 노인 체육 지도사 자격증. 네네. 이게 또 작년에 제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맞습니다. 땄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필기 시험을 한번 보면 2년간 그게 유효가 된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필기 시험은 안 보고 실기 구술 시험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네. 이번에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네, 7월달에 둘 다 보는 건가요? 네, 7월 하나는 6월 말에 네. 보고 하나는 7월 초에 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기가 좀 겹쳐가지고 요즘 좀 많이 바쁜 상태고 그리고 히스트와 저희가 이제 영상 쪽으로 이제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먼저 만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요즘엔 네이버 클로버가 자동 자막을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막은 저의 음성을 걔가 인식을 해서 자동 자막을 달고 이제 세세한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지금 달고 있는데 조금 쉽지 않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영상 편집을 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두고 있다. 오케이.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 뭐 그 중간 중간에 민호 씨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네네네. 영상 편집은 오롯이 지금은 민호가 한다고 했기에 네네네. 맡겨두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말투 하나 하나에 이미 민호의 힘듦이 느껴져서 근데 처음이니까. 고생한다. 네, 수고한다라는 처음이어서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네.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난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민호가 함에 있어서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도 보고 어차피 네. 뭐 시스템화 시키면 나중 가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동디한테 다 떠넘길 거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하여간 그러고 네. 마지막으로 저 마스터링 또 다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음악 쪽으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를 다 들었어요. 결국엔 이야. 이번 주에 다 끝나가지고 아마 그거 적용해서 음원이 계속 나온다 했는데 결국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마스터링 때문이에요. 저번에 뭐 17화쯤에 맞아요. 돈이 막 많이 나갔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마스터링 21만 원 나갔다. 집에서 죽게될 판이다. 네, 나갈 맞아요.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내셨던. 그 당시에 마스터링도 돈을 그렇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서. 근데 제가 믹싱을 뭐 잘못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소소한. 어쨌든 마스터링 기술을 배우면 내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맡기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공부를 이번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네, 이제는 뭐 어쨌든 그 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사실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는 음악 작업 것 같다. 하지 않을까. 그런 예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 살고 있네요. 그럼 뭐 이제 종일 씨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자격증 같은 거는 따본 적 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운전 면허 아니고는 전 없어요. 제가 2개 정도 땄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해가지고 행정병 비스무리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컴퓨터를 좀 많이 배웠어요. 장난 아니죠. 가가지고 거의 두들 맞다시피 배워가지고 두들 맞다시피.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쉽네 하면서 봤던 게 커말 컴퓨터 자격증 그거 시험 하나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를 네. 역사학과를 나와서 네, 오. 그 한국사 자격증 하나 땄습니다. 네. 와. 정말 제가 워낙 당장 한 거를 하는데 종일 씨가 필요했었네요. 맞아요. 최태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급이 다릅니다. 예. 근데 뭐 저번 네. 화를 들으셨나요 혹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들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네. 저번 화에 저희 한거 영화를 보고 물론 이제 따로 봤지만 유관순 열사. 네, 정확히 아실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작업하시던 거 보니까 뭐 1919년 3월 맞아요, 11일 맞아요.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아까 잠깐 보여줬거든요. 네, 유튜브. 그래갖고 그거 보고 근데 그런 궁금한 게 예. 역사학과를 가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어요? 종일 씨? 그게 제가 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네. 그게 그때쯤에 그 교과서에 사회 시간에 그때부터 갑자기 역사를 다루는 그게 생겨요. 그때부터 사회 그 교과서에 그걸 다뤄서 근데 역사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본인이 재밌어서. 네, 그러니까 막 고조선 나오고 고구려 나오고 막 발해 나오고 근데 막 그게 있잖아요. 국뽕이 찼나?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래. 막 고구려 막 이런 거 막 좀 진짜 우리 나라가 만주까지 갔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좀 컸고 그리고 뭔가 책을 읽으면은 그때는 좀 저는 글씨보다는 만화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그 뭐라 하지? 뭐 어디 사촌네 집에서 얻어왔던 그 만화 역사책 같은 게 만화로 된 역사.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있어갖고 그거를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읽다 보니까 어느새 좀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네. 신기하다.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모의고사 때 한번 한국사를 1등급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나도 레벨이네. 다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진짜. 그래갖고 그때 그거 받고 나는 이 길이다. 한국사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 지금 다니던 학교도 좀 꾸역꾸역 어떻게 맞춰가지고 한국사학과로 가게 됐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좋게 되지 않았나. 혹시 후회되는 건 없어요? 제가 어때요? 많이 요즘에는 좀 한국사학과가 좀 취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짤막하게나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사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사철이라고. 국사철? 예. 뭐죠 그게? 문사철이다. 문사철? 그러니까 문헌사랑 그 국사학과랑 역사학과랑 뭐 이렇게 통일돼서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는 취업이 살짝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줄여가지고 그 세 개를 통칭해서 그쵸.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몰랐는데 근데 좀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동기들도 그렇고 보는데 좀 취업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원래는 저희 학교에 그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저희 윗 학번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선생님은 못 하는 거고 저희 학과 나와도. 진짜요? 네, 그렇죠. 아예 일절? 아니 그게 좀 메리트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장점이 그 과에 대한 메리트가. 그래갖고 그러고 또 아니면 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 발굴 현장을 가면 되는 건데 발굴 현장은 너무 또 힘들다 그러고 그것도 몸쓰는 일인가 보네요, 확실히. 그리고 박물관은 요즘에 너무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또 수요가 크게 많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학벌이 좀 더 뭐 아예 유럽을 나가서 그렇다던가 그 그래야만 갈 수 있는 또 그거예요. 좋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쉽지 있어서 않네요, 엄청. 그래서 저는 좀 꼼수를 써가지고 그 같은 계열인데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학원이 기록관리학과거든요. 기록관리학과. 거기가 역사에서 다루는데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기는 문헌정보랑 비슷한데 공문서를 좀 더 다루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쵸, 엄청 많겠죠. 당장 동디가 뭐 민증을 떼신다고 해도 뭐 그게 증거 자료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런 걸 좀 배우고 있어갖고 근데 좀 제가 배우려고 했던 역사랑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학기 더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조금 어렵네요 상황이. 물론 다 어렵겠지만 네. 이렇게 역사학과 나왔던 분께 디테일하게 들어보는 것도 처음이고 맞아요. 쉽지 않네요. 그긴 한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뭐 좋아하는 건 여전히 그렇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뭐 역사를 한 게 솔직히 이게 업으로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이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원래 사람이라면 국뽕이 차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조금. 한 거를 보면서 국뽕이 차오르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평화를 적게시면 제가 앞에 있는 립밤으로 당신의 맞박을 살짝 립밤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네. 양쪽으로 입고 왔어요. 제가 딱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네요. 조용히 해주시고 당연히 차올랐죠. 차올랐고 당신은 찰 수는 없잖아.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꽤 무섭네요. 아닙니다. 일단 제 근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어때요? 18화를 찍고 18화를 찍고 그 당시에 번아웃 같은 게 왔었어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결론 난 거는 그냥 꾸준히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미칠 듯이 힘들고 놓고 싶긴 했었는데요. 그냥 했어요. 이왕 뭐 힘들었어도 뭐 좋았어도 그런 건 상관없이 했었고 거기서 배운 게 되게 많이 컸어가지고 또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밑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오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소박해지고 조그만 거에도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게 되고 진짜요? 네, 욕심 안 부리게 어떤 걸 되고. 근데 되게 많이 느꼈어요. 혼자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좀 딥한 거기도 하고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조금 외로움에 대한 단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초월했다고 해야 될까요? 혼자 있는 게 진짜 이젠 진심으로 행복해진. 아이고 정말로. 근데 연애할 거야 이 사람아. 그죠. 할 거라고. 맞죠. 할 거라고. 혼자 있는 게 진짜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여유라는 것도 뭔지 알 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거나 이런거나 그리고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가 생겼어요. 시간을 정말 주도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생겼어. 진짜. 어떻게? 뭐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많이 바뀐 게 그냥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기를 내가 진짜 그냥 알람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바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진짜 그냥 하루가 편해. 그냥 인생을 초월한 거 아니야? 진짜. 초사이언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요?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 자체부터가 시작인 게 되게 많이 느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평택을 갔다 오고 부천을 갔다 왔는데 진짜 뚜벅이로 걸어서? 평택에서 부천을 걸어서 하면 오늘 녹음을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지하철. 뚜벅이로. 그래도 등산했냐? 뚜벅이로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3주 전이었으면은 아마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내 선택으로 움직인 거라서 되게 그냥 주체적으로 삶이 바뀌어서 되게 잘 하고 왔다. 다행이네요. 부천도 하고 오고 평택도 하고 오고 데려오 되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어느 순간 또 되면 또 밑바닥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런 순간은 찾아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쓰러지느냐 아니면 그걸 버텨서 이겨내느냐 중요한 것 같은데. 조일 씨는 최근에 최고 좋았던 거 혹은 내지 좀 밑바닥을 찍었다 하는 게 좀 있어요? 밑바닥 좀 많네. 조일 씨도 많네. 근데 제가 지금 골라야 될 정도. 골라야 돼? 진짜? 선택이야? 여기한테는 좀 많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민호 씨한테는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민호가 잘 들어주나 보네요. 다행히. 네, 그쵸. 막 연락하면은 어디야 말하면서 막 탄천 걷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이 민호 형이랑 만나고 나서 좀 한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지금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머리도 원래는 좀 짧고 막 지금 귀걸이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뭔가 딱 터지면서 바뀌고 싶구나. 네, 그냥 뭔가 바뀌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게
제가 지금 살도 원래는 한 100kg 정도가 나갔었는데 진짜요? 네, 그때 형 만났을 때는 한 90kg였나? 아, 진짜로요? 네, 그때도 한 조금 뺐었는데 지금 한 78에서 그럼 체중 변화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한 이제 제가 8월 달부터 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야. 작년. 진짜 많이 뺐어요. 네, 진짜로 사람들이 너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청년축제 협의실에서도 아이돌이 됐다고. 아 근데 진짜 그 정도면 왜냐면 저도 진짜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1 때 별명이 백구였어요. 109kg여서. 그래서 또 놀리지 말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뭐 이제 군대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빠진 건데 지금은 이제 자기 의지로. 그렇죠. 그게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외면부터 바꾸자 해가지고 더 빡세게 운동을 했던 것 같고 뭔가 또 귀도 뚫었던 것 같고. 예. 민호가 많이 도와줬나요? 운동 부분들은 아니. 그냥 가끔 그냥 같이 운동하는 것뿐이었지. 사실 막 그, 제가 동기부여 주고 그랬지는 않았고. 동기부여가 됐죠. 여기 밀도 있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그런가 보다. 네. 저 그게 좀 많이 영향도 되고 계속 키스타도 들으면서 좀 더 많은 그런 게 있었나 싶네요. 대략 겸손해지네요. 민망하죠, 그렇죠? 저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의지로 하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진짜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사건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은 있었는데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번에 탁 몰아쳐가지고 이게 그쵸, 안 좋은 일은 항상 한 번에 와. 같이 와. 그쵸. 베프야 베프 알죠. 같이 와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는 좀 그게 제가 원래 12월 달부터 같이 작년 12월 일하던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후배들이랑 같이 일했어요. 학과 네. 후배들이랑 일을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좀 제가 학과에서는 좀 아이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까불이 스타일로 막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갖고 후배들도 보면서 형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딱 일이 터지니까 제가 갑자기 입을 싹 닫게 된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겼어가지고 일을 해도 입을 닫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형 왜 그러세요?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저 형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그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면이나 아니면 외면적으로도 그래갖고 근데 저는 그때 딱 전이 딱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전이라 하면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일이 그러니까 본인에 있어서 그 사건이 되게 컸었나 보네요. 그쵸. 뭐 좀 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많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버텼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느꼈으면 뭐 그쵸. 되게 컸던 거고 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사실. 괜히 내 그렇죠. 행동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잘 지냈다가 나도 막 내가 왜 이런 행동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고 있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혼란스러운 그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근데 뭐 정답도 없고 종일님은 그걸 굉장히 잘 빠르게 바꿔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확실히 배려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 나누는 거 보면 배려가 좀 묻어 있지 않나 아닙니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오늘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모로 오늘 좀 어색하네요. 당신이 좀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고 있잖아. 당신이 좀 근데 여기서 나까지 말을 하면 말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잘하니까 종일 씨와 이제 동일이가. 같이 아니까 동일이가 아니라 동디와 종일 씨가 우리는 이제 종일 씨 잘 아니까 같이 뭐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주면 더 좋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디랑 있었을 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저희도 그렇게 친해졌어요. 새벽에 4시에 맞아요. 새벽 4시에 똑같이 걸으면서 맞아요. 서현역 우리 그때 막 한 6바퀴인가 7바퀴 그 정도면 걸으면서 그냥 개주할까봐 그 당시에 그냥 그만큼 엄청 막 새벽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면서 그렇게 친해졌어요. 조현 진짜. 씨처럼. 저는 뭔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당시에 그렇죠? 우리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막 그거에 대해 엄청 맞습니다. 힘들어했었잖아요. 네. 그걸 좀 술로 의지를 좀 많이 했었고 음. 그래서 좀 변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오랜 기간이 걸쳐서 군대를 갔다 오고야 이제 많이 괜찮아진 케이스인데 뭔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종일님이랑.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나의 태도로 살지 않았던 내 인생들에 대한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과 어떻게 하려고 변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결이 약간 같잖아 둘이. 네. 그렇죠. 그리고 시기만 달랐을 뿐. 그리고 사실 종일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너의 했거든요. 모습을 봤니? 얘는 나구나. 진짜로. 3년 전에 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종일이 보면서. 근데 그게 히스토아 하면서 좀 뭔가 초반에는 형님이랑 그 좀 과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과거 얘기를 떠보니까 굉장히 민우 형이 뭔가 좀 동질감. 본인과 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솔직히 좀 모두 다 같을 순 없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장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은 씨도 장남. 네, 저도 동생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요. 또 양구에서 군대를 나왔고. 본인도. 같이. 신기하다.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막 이런 게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다. 근데 또 속에서 또 있는 것도 또 저도 인간 관계관에서 좀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맞아. 솔직히 또 지금도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 형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형은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저 형은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그때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형이랑 걸으면서 형은 이랬을 때 어땠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근데 형이 진짜로 막 얘기를 다 해주려 그러더라고요. 이건 진심이죠. 진짜 인간 관계에서는 정말 진심입니다. 상처만 안 주면 돼요, 민우. 진짜로. 여린 친구입니다. 맞아요. 여린 친구입니다. 근데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말해주다가 갑자기 뭐라 하지? 형도 키스타에서 계속 말하는 건데 본인이 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조언들을 넘어서서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치,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은 저랑 얘기하면서도 막 본인이 너무 갔나 보다 막 이런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갖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본인이 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넘는 사람들은 신나서 자기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정말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우리 진짜 어쩔 수 없어. 진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 18화 지금 저거 하면서도 내가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얘기를 하지? 좀 동준이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매력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쉽지 않다. 근데 뭐 사실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일이한테도 종일을 만나면서 맨날 그 얘기를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또 내가 그때 당했던이 아니라 좀 그때 내가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선 맞아요. 어른들이 막 잘 되라고 좋은 얘기하는데 이거잖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잔소리일 수 있고 막혀있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것까지 말하는 게 맞나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난 오늘도 꼰대였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좀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러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형이 좋은 말을 하면은 오케이 좋은 말 하네 이러면서 좋은 말은
다 새겨 듣고 뭔가 좀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알아서 너가 피처링 하니까. 그러니까 민호뿐만 아니라 보통 다 그래야 돼요. 그냥 진짜 누구든 위든 아래든 뭐 씁쓸합니까? 아니 씁쓸한 게 아니죠. 뭐 네.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네. 얘기해 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지? 미쳐요. 보기 좋네요. 종일 씨가 내가 봤을 때 약간 종일 씨만의 약간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지금 약간 처음이라서 약간 보이지 않는 거지. 좀 친해지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장난기도 많을 것 같고. 제가 이 히스토아 예전에 노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내가 저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노래에 대한 노래 부르고 싶어서 살짝 그런 게 노래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나 보네요. 잘하는 건 모르겠고 그냥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오늘 준비하신 게 있어요? 아니요. 근데 저희가 그 시스템을 아쉽게도 도입을 하지 못하고 음원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래갖고 좀 그때 좀 기대를 했는데 내가 이때 나가면은 참 좋겠다 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저는. 아니 말 나온 김에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떤 종류를 어떤 장르를 저는 랩? 일단은 랩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뭔가 좀 요즘에 듣는 노래는 살짝 뭐가 있더라? 예전에 요즘 먼데이 키즈 알죠. 네. 근데 먼데이 키즈가 원래 초반은 2인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갖고 그 나머지 분이 한 분이 그냥 먼데이 키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쭉 하시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죠.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분이 좀 목소리가 좀 유니크하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3살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3살? 네, 먼데이 키즈의 3살. 저 듣지 못했는 저 옛날 그때 그 시절 시절 노래요. 그 시절 살짝 그 느낌 2000년대 싸이월드 느낌. 먼데이 키즈 하면 이제 발자국 맞아요. 아마 저희 세대 남성분들은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발자국 많이 새겼을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주 근데 좋아요. 지금도 사실 죄송해요 팀팅이었네요. 아니. 사실 내는 음원마다 좀 잘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솔로 그쵸. 지만 가을암푸나 막 이런 그 누구셨죠? 성함이 이진성. 맞다. 이진성님께서는 지금 노래방에서 진짜 옆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을 안 불 정도로. 진짜요? 저는 한창 나왔을 때는 정말 많이 떴었죠. 요즘에도 그렇게. 요즘에는 아마 요즘엔 아니고요. 그쵸. 좀 나온 지 됐죠. 그 노래가. 그래갖고. 근데 민호는 발라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듣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고 얘기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듣는 게 뭔가 힐링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본인 일이죠. 새로운 음악이 뭐가 나왔지 그거를 분석을 하는 느낌으로 들어서 뭔가 이게 평소에 뭐 항상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장르를 필터링을 해버려요. 그치. 발라드 자체를 안 듣고 잘. 그치. 근데 저 요즘에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좀 발라드예요. 어떤 거죠? 그 윤지영이라는 인디 밴드가 있는데 그냥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 알고리즘에 떴는지 그분이 있길래 그냥 유니크하다 앨범 커버가 그냥 사람 얼굴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런 것도 보시네요. 들었는데 뭔가 노래를 굉장히 투박하게 뭔가 엄청 톡톡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더가든도 피처링도 하시고 뭐 좀 인디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겠네요. 그런가 봐요. 뮤직비디오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윤지영님 이번에 말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떠서 제가 좀 서운하긴 한데 진짜요? 진짜 좋아하는 최유리라고. 최유리 아이돌이요? 아이돌? 아니요 싱어송라이터인데 몰라요. 미친 듯이 좋습니다. 이제 나이가 듦에 따라 잔잔한 노래를 선택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전 그걸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고? 왜 깔려고 얘기했던 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에스파 들어요. 그래요? 저도 압니다. 요즘 노래 알아요. 뭐 나왔어요? 잠깐만요. 스파이시. 그래요?
요즘 돌잔치를 얘가 해야 돼서 그럴 리가. 음악을 좀 들어야 합니다. 야. 직업. 돌잔치를 해야 돼서 음악을 들어야 하고 네네네. 요즘 듣고 있는데 네네. 요즘 르세라핌 노래도 좋더라고요. 뭐라고요? 르세라핌 맞나요? 느세라핌. 눌리지 마시고 아주 시동을 계속 거시는데 재밌네요. 소화 깨지면 바로 날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밑밥 날아가고 무슨 얘기했었죠 저희? 항상 또 이런 구도네요. 네, 무슨 얘기 히스터 1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그럴까요? 네. 네. 히스터 2부에서는 스짐의 문단속에 대해서 세 명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도 진짜로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 2부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죠. 감사합니다.